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족사에 역행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배후에 국방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만이 아니라 1907년 군대 예산에 항거하다 순절한 박승환 참령, 그리고 나머지 네 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선생, 흉상을 그 자리에서 철거해서 육사 안에 다른 어딘가로 옮기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메가더 장군, 백선엽 장군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와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메가더 장군 흉상은 설치 안 하겠다고 광복 회장한테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본적으로 육사에서 메가더 장군, 백선엽 장군 이분들에 대한 동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려 제한됩니다.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예. 광복 회장한테 그런 약속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도됐는데.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 회장께는 그런 것을 나중에 그 고려하고 있지 생각이 않다.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이런 분들 흉상을 갖다 놓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셨죠? 앞으로 설치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답변 드리긴 제한되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다? 예, 예. 자,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박민식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쓴 우리말 회고록, 군관화, 일본어로 쓴 회고록에서도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 토벌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백선엽 장군이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941년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당시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군에 복무한 거나 다름없죠. 43년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 토벌 활동을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는데 혹시 그 창씨명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저 화면을 좀 보세요.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백선엽 장군의 창씨명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군 사령관입니다. 홍구공원에서. 이게 우연일까요? 당시에 백선엽 장군의 일본군 상관이 집필한 회고록에 백선엽 장군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천대장을 흠모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무렵이죠. 왜 화면이 안 나옵니까? 네. 당시 열린우리당의 김희선 의원,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서 여야 합의로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2009년 백선엽 장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봉천군관학교와 만주군 복무 등 친일행위, 특히 간도 특설대 활동으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결정한 것을 박민식 장관은 보훈부가 그 친일 기록을 부인하고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최명신 장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전쟁 영웅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이 백선엽 장군을 명예오성 장군으로 추대하자고 했을 때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이, 그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명예오성 장군이 돼서 안 된다. 자, 국방부 장관, 네. 그렇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피하고 안 하고 하는데, 앞으로 만에 하나 백선엽 장군을 육사에 아니면 국방부 앞에 설치하면 어떤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지 잘 생각해 주시기를 한번 역사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순국했습니다. 부인 단양이 씨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908년 고문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홍양순 씨도 1908년 전투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차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독립유공자인 집안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송환할 무렵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모시자. 아니다. 홍범도 장군 고향이 평양이니까 북한으로 모시자. 그러지 말고 통일 후에 조국으로 모시자. 여기 북한의 개입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홍범도 장군님을 대한민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이런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만, 자,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전향했으니까 괜찮다. 홍범도 장군 43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전향을 합니까? 일본 정부에 합니까? 카자흐스탄 정부에 전향을 합니까?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고요? 한덕수 총리는 한술 더 떠서 홍범도함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질의 끝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답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나와 계시죠? 네. 2021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건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 자리에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장 후보자께서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앞으로 감사에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 결과에서 교육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2070년까지 세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 줄이고 교사도 줄여야 된다. 교육 예산 체계 바꿔야 된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감사원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내년에 교부금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7조 줄어들어요. 7조. 그리고 2025년에는 얼마나 줄어들 걸로 추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9조에서 15조 줄어듭니다. 눈앞에 2년 예산도 못 보면서 어떻게 교육 예산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 나와 계시죠? 없어요?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차관. 예, 상임위에서 제가 이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 40년 이상 돼서 안전등급 D등급, 2등급인 학교가 14,800동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같이 공약했습니다. 디지털 인대 육성하겠다고 엄청난 예산입니다. 유보통합 역시 엄청난 예산입니다. 교육 예산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과 요즘 감사원 국무조 정책까지 나서서 교육 예산 목적에 교육부가 학세에서 같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교육 예산 지켜야 합니다. 저건 뭐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미래 교육 수요가 많긴 하지만 그 지금 그 교부금의 그 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비율로 하다 보니까 좀 편차가 많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보금이 한 21조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그 의견이고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